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반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어? 도대체 그걸 잘하면 뭐 어디가 좋나,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성을 내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한다는 뜻이죠. 속으로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남 탓으로 안 보이나 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 탓을 잘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남 탓을 하게 되지만, 그걸 아니고 그걸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남 탓을 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남 탓이 덜 하해지고 반성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수행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성장과 수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 내가 그걸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식 성장이 얼마나 일어났나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해보면 그런 장점이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의식 성장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게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뼈와 살이 하나로 이제 다 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몸을 움직일 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이제 분명히 느꼈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성은 내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배웠다는 것들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못 외우겠습니까? 그냥 써있다는 그걸 이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인 의식 성장과 이게 이제 괴리가 생겨서 나는 왜 여기서 막힐까, 이런 고민을 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글만 계속 읽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나아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남 탓을 덜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남 탓을 덜 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다,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쁜 존재는 아닌데 상대방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가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근데 방랑자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가 반성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악담을 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악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속으로 참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별별 상황들이 다 있죠. 심지어 뭐 이간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걸 겪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면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고 보니 저 사람이 왜 웃을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 남들은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다면 저 사람이 혹시 이간질을 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 같으면 어떻습니까? 경로하겠죠. 근데 반성법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로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내가 뭔가 실수라도 조금이라도 한 게 있어서 그런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점을 반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내가 반성을 그러면 하는 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자신의 과거의 그 실수, 그것이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조금이라도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이 반발심을 사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그건 별개의 문제고, 자기 자신이 한 실수, 그 조금의 실수, 조금이 아닐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조금의 실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반성을 하면 내가 실수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죄 짓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 나쁜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남 돈을 뺏는다든지 이상한 일탈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또 보면 죄도 짓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돈 빼는 걸 재미있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성을 통해서 왜 이런 상황이 그러면 나에게 왔나?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어서 그렇진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이며 대인관계라는 얘기죠. 그 조그마한 실수도 타인이 봤을 때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카르마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반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문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성을 해서 내 문제를 사라지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있나? 없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또 오게 나가겠죠. 그럼 그것도 반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아, 내가 남 탓하면서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느끼면서 여기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진실을 느끼고 조용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이제 조용히 못 삽니다. 속에서 화가 나고 흥분이 되고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조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돌아버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성을 잃고 흥분해가지고 막 뭔가를 던지고 싶다든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반성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의식이 아직 모자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흥분하고 살지만 그런 사람도 배우면 어떻습니까? 아, 알고 보니 내가 반성할 게 있었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반성할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찾아서 반성을 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양갈래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길을 가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